루카스의 한국 체험기. 루카스의 첫 방문. 독일 미넨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루카스 밀러는 15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베테랑 건축기사입니다. 그는 유럽 각국의 도시를 누비며 건축 현장을 관리해왔지만 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항상 듣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르다더라. 그 나라는 정말 빨라. 모든 게 독일과는 차원이 달라. 하지만 루카스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독일도 충분히 발전된 나라인데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마침 한국의 대형 건설사와 협업 프로젝트가 성사되면서 루카스에게 2주간의 한국 출장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다르길래 다들 그렇게 놀란다고 하는 걸까? 독일도 나름 선진국인데 말이야.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루카스는 아직 한국이 자신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45년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여행이었거든요. 첫 충격 지하철 문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넓지? 였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영화 속 세트장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하철에서 시작됐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 S-반을 매일 타고 다니는 저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일단 청결함부터가 달랐어요. 독일 지하철은 솔직히 말해서 좀 지저분한 편이에요. 낙서도 많고 바닥에 쓰레기도 자주 보이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마치 방금 청소를 마친 것처럼 반짝반짝했어요. 그리고 시간표의 정확성. 독일 기차는 연착이 일상다반사입니다. 도이체 반 에이즈라는 말만 들어도 승객들이 한숨을 쉴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초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더라고요. 플랫폼의 전광판에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나오면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요. 저는 시계를 보며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안 터져요. 그런데 한국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저는 지하 3층에서도 독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건 거의 공항 라운지 수준인데? 라고 중얼거리니까 옆에 있던 한국 동행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에서는 꿈도 못 꿀 서비스가 여기서는 당연한 일상이라니요. 해시태그 파트 3 두 번째 충격 초고속 배달.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회사 업무를 마치고 한국 지인 집에 초대받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도착했는데 지인이 갑자기 치킨이랑 맥주 시킬까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주문이 돼요? 제 고향 미넨이면 이미 모든 가게가 다 닫았을 텐데요. 독일에서는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평일에도 저녁 8시면 거의 모든 곳이 영업을 종료해요. 밤 10시에 뭔가를 주문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한국 지인은 스마트폰으로 뚝딱뚝딱 주문을 넣더니 30분 안에 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요? 30분 안에?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22분 만에 배달기사님이 오셨어요. 뜨거운 치킨과 차가운 맥주가 완벽한 상태로 도착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어서 이건 마법이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독일에서는 피자 하나 주문해도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그것도 미리 전화로 예약해야 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20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집 앞까지 와요. 저는 그 치킨을 먹으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독일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송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아내는 정말이야? 농담하는 거 아니지?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해시태그 파트 4 세 번째 충격 안전한 거리. 한국에서의 다섯째 날 지인과 함께 홍대 근처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24시간 카페에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맥북, 아이패드, 명품 가방까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놓아두고요. 저는 지인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런 비싼 물건들을 그냥 두고 가다니. 지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베를린에서는 가방을 5분만 자리에 두고 가도 사라질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사람들이 소중한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두고 다녀요. 저는 실험 삼아 제 백팩을 자리에 두고 15분 동안 밖에서 산책을 해봤어요. 독일 친구들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을 행동이죠. 돌아와 보니 제 가방은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옆 테이블 손님이 가방 봐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신뢰 사회가 정말 존재한다니요. 해시태그 파트 5 비교 독일과 한국.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자꾸 독일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물론 독일도 좋은 나라예요.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고 환경도 깨끗하고요. 하지만 일상의 편리함에서는 한국이 정말 앞서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기차 연착이 너무 흔해서 도이체 반지연이라는 민까지 있어요. 30분, 1시간 늦는 건 일상이고 때로는 아예 운행이 취소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2-3분 늦어도 사과 방송이 나와요.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뭘 사과해? 이 정도면 완벽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배달 서비스 차이도 엄청나요. 독일에서는 일요일에 배달 주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평일에도 저녁 9시면 대부분 주문이 마감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치킨을 주문할 수 있어요. 게다가 30분 안에 와요. 가장 큰 차이는 안전함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좀 무서워요. 특히 여성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어 다녀요.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나라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6 한국인들의 당연함. 제가 계속 감탄을 연발하니까 한국 사람들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와, 대박, 믿을 수 없어 를 연발했는데 한국 분들은 그저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감탄하니까 당연하죠. 배달이 빠르다고 놀라니까 원래 그래요. 밤거리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네, 평범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한국 지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는 걸요. 당신들은 금보다 귀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한국 지인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저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바뀌는 걸 봤어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 살고 있는지 처음 깨닫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 분들께 감사함을 일깨워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해시태그 파트 7 루카스의 다짐. 한국에서 보낸 2주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건축기사로서 많은 나라의 도시를 봤지만 한국만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시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독일도 분명 좋은 나라예요.
철학, 음악, 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온 역사도 있고요. 하지만 일상의 편리함, 사회의 안전함, 기술과 서비스의 속도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국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독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생겼어요. 제 나라도 분명 배울 게 많겠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 도시의 모델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독일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 분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꼭 기억하세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나라는 쉽게 찾을 수 없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단순히 관광객으로 왔다가 인생의 스승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8 엔딩 시니어 시청자에게 메시지. 루카스가 떠난 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한국 지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그토록 놀라운 기적으로 보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지인은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한국의 시니어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이 모든 편리함과 안전함이 바로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독일에서 온 건축기사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루카스는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매일 타는 깨끗하고 정확한 지하철, 밤늦게도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 새벽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신 우리 어르신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만들어주신 이 나라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루카스가 부러워한 그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지하철도, 빠른 배달도, 안전한 거리도 모두 여러분들의 작품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지하철을 타시거나 깨끗한 거리를 걸으실 때 잠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요. 대한민국,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